예,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HTBC 방송이라고 또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JTBC를 잘못 쓰셨나 싶었는데 보니까 제 HT에다가 이제 브로드캐스팅 그래가지고 이제 HTBC라고 이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만 생각하니까 맞네 그런 생각,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됐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처음에는 제가 JTBC를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제 이름을 그렇게 온전히 보시고선 그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보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보시는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예, 뭐 날도 따뜻하고 그랬는데 좀 기분 좋게 좀 시작하느라고 뭐 우스갯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은 좀 날도 좀 따뜻하고요. 지금 점심 식사 후인데 약간 좀 나른하기도 한데 그 나른함을 좀 떨주기 위해 가지고 이틀 동안 제가 아무 방송도 안 하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오늘 한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좀 고른 내용은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올렸었던 건데, 국회의원 표창원의 대통령 패러디 사진 건으로 한번 했었었는데, 그때 굉장히 그걸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글도 많이 쓰시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좀 이렇게 궁금하게 얘기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떤 상황인가 하고 좀 봤습니다.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떠들면 그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또 잠잠해지면 또 다시 스물스물 이렇게 기어나오고 그런 사례를 이제까지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새누리당이 국회의원들이 출근하는 표창원이를 향해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한 모습인데요. 저 개인적으로야 저거 가지고 마음에는 안 듭니다. 이제까지 대통령이 탄핵될 때 행동들, 그 다음에 탄핵되고 난 다음에 처신들 문제들이 하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상황들이 없어서 괘씸하기도 하고 분노도 느끼고 그랬는데, 지금 저렇게 항의를 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저 국회의원들, 새누리당의 저 국회의원들이 시류의 변화를 감지했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없던 생각이 갑자기 생겨서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없었던 생각이라는 것이 왜 생겼냐? 태극기 집회의 파괴력, 규모가 자신들이 처음에 생각했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의식의 변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에 있었었던 정규제 TV와의 인터뷰 내용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시류 변화에 뭔가 지금 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식의 발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좋게는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 탄핵 기각이나 탄핵 기각 이후에 펼쳐질 어떤 정치권의 지각 변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늦게나마라도 저렇게 항의 시위를 하는 모습은 좋게 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누리당의 저런 항의와 더불어서 시민단체들이 지금 하는 행동, 현상도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표창원 의원직 사퇴 촉구 기자회견 및 1011인의 공동 고발인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동 고발인들이 5,200명이 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저는 지금 저거를 굉장히 중요한 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건 좌파들이, 그 다음에 촛불 세력들이
우리 시민 우리 사회생활을 장악하고 보수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자기네들의 의견에 반하는 것을 했을 때는 뭐 심지어는 신상 털기, 고소 고발을 남발을 하면서 입에 재갈을 물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보수들이 침묵을 강요당하고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마음속의 분노, 응어리들을 이제는 표출을 한다라는 거죠. 해도 될 만큼 태극기 집회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의지, 그것을 통한 자신감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걸 저는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 자신도 굉장히 그런 의사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가도 댓글도 좀 더 당당하게 쓸 수 있고, 왜냐하면 댓글을 쓰다 보면 전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애국, 그러니까 좌파 쪽이나 그런 쪽 생각과는 반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더군다나 시위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이거야말로 이제까지 침묵을 강요했었던 저쪽 좌파나 야당, 운동권 사람들에게 이쪽에 힘을 보여주는 그런 일련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좀 뿌듯해지고 요즘은 그렇습니다. 아주 진작에 그런 일이 있었어야지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침묵을 강요당했을 때 계속 침묵을 했고, 거기에 동조를 동조하고 싶어서 동조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침묵을 했었다라는 게 저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빌미를 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후회도 되고, 지금은 그 후회가 역으로 커다란 분노가 돼서 이렇게 발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뿌듯하고 요즘은 그런 마음으로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동 고발인을 지금 리드 하시는 분이 제가 성함은 제가 지난번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는 여자분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핑크색 외투를 입으신 분인데 굉장히 당찬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대한문 집회 때 봤는데, 그리고 말씀도 아주 잘하시고, 저런 분들이 결국은 한두 분들이 계속 제가 자주 얘기하는 핀포인트 공격을 지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런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노조라든지 전교조, 앞으로 통칭해서 저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쪽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표창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핀포인트 공격을 함으로써 다른 야당 의원들이 경고망동하는 것에 제동을 걸는다. 저들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던 일을 이제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새누리당이 그랬습니다. 저쪽 아이들이 사사건건 신상 털기다, 고소고발을 남발을 하니까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았거든요. 그걸 고스란히 우리가 당했었던 겁니다. 보수단체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이라고 다 잘한 거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을 못했는데, 이제 거꾸로 이쪽 보수 쪽에서도 자기의 의사들, 그 다음에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표창원이가 지금 납작 엎드려져 있는 거는 여론도 굉장히 나쁘지만, 실제로 사퇴하라는 고발을까지 들어가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 친구가 얼마나 깝죽대던 친구입니까? 무슨 건수만 있으면 얼굴
사람들한테 얼굴 팔기 위해 가지고 깝죽깝죽 대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된통 당하는 거죠. 저걸 보면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뭐 선호 뭐 호불호니까 뭐 다른 분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국감을 통해서, 그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국감을 통해서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김경진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최소한 국감 현장만을 봤었을 때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김성태 이런 사람도. 그거는 한번 보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이나 자세, 태도, 나와 있는 증인들을 마치 무슨 뭐 아주 파렴치한 범죄인이나 무슨 살인범들한테 하듯이, 그거 완전히 인민재판 아닌가요? 아니, 인격 모독이에요. 인격 모독. 인격 살인이고 창피주고, 웬만한 사람들 그런 데 나갔다가 그런 식으로 당하면 얼굴 들고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진짜로 그 국회의원들이 했었던 행동은 파렴치해요. 진짜로. 자기네들이 어떤, 그것도 뭔가를 밝히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보다도 거기 완전 이벤트였죠. 자기네들 그 무슨 그 쇼 이벤트 하듯이 그냥 뭐 아주 굿판을 벌인 거죠. 굿판을. 자기네들 이름 알리기 위해서, 아니면 탄핵의 정당성을 다른 사람들한테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게 만드는. 저는 그 국회의원들 나중에 천벌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벌을 받아야 돼요. 아주 진짜 하여튼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지금 뭐 자이든 타이든 조용하고 있죠. 뭐 탄핵 결과를 보겠다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생각엔 지금처럼 태극기 시위가 불처럼 이렇게 막 노도처럼 커지고 밀려오고 그럴 때 자기네들도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조용히 있는 거라고 좀 봅니다. 지금 타겟이 온통 JTBC 손석기하고 박효정한테로 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당하는 걸 지금 자기네들 보면서 지금 섬찟할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시민단체나 그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러한 저항운동이 굉장히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표창원에 대한 것은 뭐 저들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뭔가를 느끼고선 진짜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때까지 계속 해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창원의 그 심정은 뭐냐? 뭐 제가 보니까 그 표창원이 그 SNS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보면 저 글을 보시면 새누리당에 대해서, 새누리당을 향해서 썼습니다만은 내용이 당신들의 공개적인 내 아내 성적 모욕과 그로 인한 당신들 지지자들의 내 가족 대상 온라인 및 현실에서의 성공적으로 인해 받고 있는 고통 다 업이라 생각하며 인내하며 사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금도와 정도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 말은 새누리당이지만 저건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도와 정도를 지켜라. 그리고 다른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글을 금도와 정도를 지키는 쪽으로 자기를 옹호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쉴드, 방어를 해달라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저건 사죄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말은 새누리당이지만 결국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런 식으로 하거나 반발을 하면 자기는 지금 돌 맞아 죽거든요. 더 심하게 다칠 것 같기 때문에 차마 대놓고 우리들한테는 얘기 못하고 새누리당 같은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한 거죠. 속마음은 그럴 겁니다.
야, 같은 국회의원인데 당신들은 뭐 깨끗할 것 같아.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한마디로 뭐 국회의원들 다 서로 내가 지금 공격할 땐 니네들 가만히 있고 니네들이 공격할 땐 내가 가만히 있겠다. 뭐 그런 무언의 그 어떤 교감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고통 다 업이라 생각하고 인내하며 사귀고 있습니다. 제가 분노하고 기분 나쁘고 저 사람이 사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은 이 부분에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다 업이라고 그랬으면 자기가 업이라는 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죄를 달게 받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패러디를 주도적으로 한 거는 업이라고 생각을, 그거에 대한 공격을 받는 건 업인데, 말이 모순이 있는 게 내 안에 성적 모욕과 그로 인한 내 가족이 당하는 거는 금도와 정도를 지켜달라고 그러거든요. 두 가지 면에서 인내하며 사귀고 있습니다. 첫째, 인내하고 사귀고 있습니다. 밑줄 쫙 그었습니다. 사죄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지금 불의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참고 사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거나 경우가 바뀌면 그때 가서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입니다. 저거 프로파일러 출신이기 때문에 다 글 쓰면서 뭐 아주 잘 썼다는 글은 아니지만 자기가 속마음을 감추면서 자기 또 속마음을 감추면서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사귀고 있습니다. 죄를 예를 들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받아들이고선 지금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인내하고 참고 있는 거다. 나중에 때가 되면 갚아주겠다. 되돌려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의 금도와 정도를 지켜달라? 자기가 인간으로서의 금도와 정도를 왜 자기 가족들에 한해서만 지켜달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공격당할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 여자로서의 인격이나 자존심,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자존감은 아랑곳 없이 얼마든지 풍자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망가뜨리고 인격 살인을 해도 상관없지만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은 인간으로서의 금도와 정도를 지켜주는 대상으로 봐달라라는 뜻이거든. 가증스럽습니다. 표창원이라는 사람. 진짜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표창원을 미워한다라는 게 보다 가증스러운 국회의원 표창원이 밉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선 자기 가족들이 당했다고 그러면 저는 표창원이 편을 들어주겠어요. 왜?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의원 표창원이 한 행동은 우선 자기가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패러디 사진을 정치적으로 아나무인격으로 이용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자기가 얻으려고 했었던 건 지지자들의 환호였거든요. 근데 지금 비판의 소리가 크니까 이제 와서 인간적으로 금도와 정도를 지켜달라? 그건 사람 죽여놓고 내가 본의 아니게 그랬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 국회의원 표창원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표창원 건이 너무 이렇게 조금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서 민주당에서도 뭐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그러지만 지금 징계위원회 열고선 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대로 저건 그냥 일종의 쇼입니다. 그냥 뭐 문재인한테 쏠려가는 어떤 그런 시선을
비난을 차단하기 위해서 표창원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전혀 징계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표창원의 아픈 부분, 민주당의 아픈 부분을 계속 핀포인트 공격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얘기하고 이제 오늘 방송을 좀 끝내려고 합니다. 뭐냐면 박지원 씨, 예, 제가 박지원 씨라고 부른 건 그래도 나이가 70이 훨씬 넘은 사람이라 그 예의상 박지원 씨라고, 박지원 의원이라고 한 번은 부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얼마 전 최순실 씨가 그 특검 수사실로 연행되고 갈 때 뭐 민주주의 억울하다, 강압수사 한다고 소리를 쳤을 때 청소부 아줌마가 연병하네라는 말을 썼죠.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뭐 그게 뭐 저기 사전에 조작됐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제가 완전히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건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자, 뭐라고 썼냐? 욕설 찬가. 제 고향, 저 사람 고향이 전라남도 목포죠. 그 목포에서는 적당한 욕설이 반가움의 때론 다정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친구들끼리, 우리도 뭐 친구들끼리 오래간만에 만날 때 뭐 가벼운 욕으로 하죠. 야, 이 자식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뭐 거기까진 좋은데 지랄하네, 이제 연병하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적당한 용어의 선택은 어떤 시인도 소설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연병하네라는 말은 어떤 시인도 소설가도 쓰기 어려웠을 것 같다. 뭐 자기 딴에는 굉장히 뭐 아직 뭐가 그럴듯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땐 전혀 그러네요. 뭐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연병하네가 목포에서는 반가움과 다정의 표시이기도 하다라는 뜻인 거죠. 저렇게 얘기했다라는 건. 자, 그러면 저는 이상해요. 만약에 그게 반가움이고 다정한 것의 표현이었다면 최순실 씨가 민주주의 억울하다, 강압수사 한다고 외쳤다라는 게 아주머니는 반갑고 다정한 표시, 반갑고 다정하다라는 게 뭐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고 동조를 하기 때문에, 또 반갑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한다라는 표시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 결국 그 청소부 아줌마의 연병하네는 최순실 씨 진짜 말 잘했고 민주주의고 지금 억울하게 수사받고 강압수사 한다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건데, 자, 박지원 씨 표현에 의하면 그거를 무슨 어떤 시인도 소설가도 어려울 것 같다? 전혀 어려울 것 같지 않는데 박지원 씨가 저렇게 어렵게 쓸 필요 없어요. 자기 딴에 뭐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최순실 씨가 말한 민주주의 억울하다, 강압수사 옳습니다. 최순실 씨 옳습니다.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쓰면 될 걸 무슨 고향에서는 뭐 다정의 표현이고 시인도 소설가도 어렵다고. 아니 그게 뭔 궤변이고 횡설수설이죠. 난 진짜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 뭔가 어설픔, 역겨움 막 그런 게 막 느껴지고 그래요. 전 양반 박근혜 대통령이 털듯이 뭐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 털듯이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털듯이의 10분의 1만 털어도 아마 전 양반은 이제까지 지은 죄로 따지면 글쎄요, 제대로 사람으로서 살 수 있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저축은행 때도 뭐 그랬고 뭐 그 병가로 해서 뭐 안대 끼고 뭐 휠체어 타고 나온 모습부터 해가지고 뭐 북한의 송금건 하며 뭐 기타 등등 뭐 돌아다니는 얘기 카더라를 가지고 지금 털듯이 박지원 저 사람 털면 글쎄요, 아마 한국에서 살아남지 어려울걸요.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넷 1인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오래전부터 기획된 운운하며 모든 사실을 음모론을 제기하며 부인했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진술과 증거가 있음에도 이런 말씀을 했다면 그들이 기획했을까요? 만약 인터뷰 장소 근처에 청소 아줌마가 계셨으면 지랄하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기획 운운 얘기했다라는 거 한마디로 지랄하네라는 뜻이라는 얘기인데 우선 일단 얼마나 진짜 박지원 씨 인격이 품위가 없으면 자기가 국회의원이면은 국회의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SNS에서도 품격이 있어야지. 우선 일단 대통령 보고 저는 생각할 때 지랄하네는 욕으로 들었어요. 그럼 대통령한테 지랄하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도 스스로 얼굴에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 얘기고 또 한 가지 반대로 아까 저 사람이 적당한 욕설하고 다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기획됐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지랄하네라는 건 역시 반가움과 다정의 표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박 대통령이 얘기한 오래전 기획된 거다라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또 저렇게 구구절절 되지도 않는 말 쓰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오래된 기획이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정하고 반갑고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말 되지도 않는 거 어렵게 쓸 필요 없고 보는 사람이 닭살 돋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박지원 씨 아까 제가 몇몇 국회의원들 중에 박지원 씨 이름을 뺐는데 난 저 사람 제일 싫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그것도 야당에서 실세고 정권을 쥐었다 폈다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미스테리입니다. 돈과 정보와 권력을 다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글쎄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고선 한국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게 대통령도 아니면서 그렇게 농락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참 서글픕니다. 대한민국의 수준이 정치권의 수준이 참 진짜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어딨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 사람 보면은 솔직히 씁쓸하기도 하고 굉장히 좌절감 느끼고 그래요. 그래도 탄핵이 기각되면 전 양반도 온전치는 못하겠죠. 뭐 자기도 한 사람 망가뜨리고 나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망가뜨리는데 책임이 있으면 자기도 그 책임에 대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게 인간의 도리이고 세상 사는 이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렇게 얘기한 박지원 씨한테 저도 반가움과 다정의 표시로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박지원 씨 지랄하네. 예, 여러분 점심 후에 좀 나른한 오후인데 저 지금 커피 한잔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커피 한잔 하시면서 기분도 전환하시고 그리고 내일 모레 만약에 그 집회 현장에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못 보더라도 거기에 한마음으로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